만약에 부족하잖아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데가 뇌세포입니다. 제가 약간 생리학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뇌가 있죠, 뇌가. 근데 이 뇌는 정말 우리 몸에서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소와 물입니다. 그렇죠, 산소와 물인데 이 건강 문제를 지금까지 우리가 음식에 있다, 음식의 60%, 70% 관련돼 있다 이렇게 많이 배워왔어요. 인체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 이래 왔는데 지금은 물도 영양소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영양학에서도 물이 이제 영양소로 이제 등급이 매겨진 거예요. 물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은 당연 그냥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없으면 소화액도 안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 소화 작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데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모가 되겠죠. 손상이 되겠죠. 네, 물이 없으면 소화 연동 기관들이 정상적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증 유발 전에 체액이 농축되므로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서 물을 마시면 절대 안 돼요. 보통 이제 20세 전까지는 안지오텐신2라고 하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물을 마시면 돼요. 근데 20대가 딱 되잖아요. 20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호르몬이 사라지고요. 배고프다는 느낌과 목마르다는 갈증의 느낌이 흡사하게 합쳐집니다. 합쳐져서 목마른데 이거 밥을 먹을 사람도 있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먹는 사람은 살이 찔 것이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몸이 청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만 실천하셔도 건강해질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갈증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은 탈수를 경험합니다. 탈수 뭔지 아시죠?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탈수에서 수분 소실이 생기면 세포에서 그 손실률은 66%까지 손실이 된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물이 없는 세포, 물이 부족한 세포들은 결국 노폐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수를 경험하게 될 때 26%는 세포 외부에서 체액에서 일어나고요. 나머지 8%만 혈액에서 일어납니다. 100으로 가정했을 때 탈수된 세포들은 에너지 비축이 저하되기 시작해요. 정상적인 세포들은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금식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에너지가 나와서 사용되죠. 탈수된 세포들은 그것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힐러리 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영국 등산대원들을 데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 히말라야섬의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가는데 그 에베레스트산이 8,848m인가? 그죠? 8,844m까지 올라갈 때 다 실패했어요. 지금이야 뭐 장비 셰파도 있고 장비 되게 좋아졌잖아요. 지금이야 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 누가 도와주면. 네. 저도 뭐 셰파들이 갖고 산소 공급해주면 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최초로 올라갔던 팀이요. 다 실패하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올라갔냐면 물을 많이 마시면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성공한 거예요. 물을 계속 마시고 얼음을 녹여서 마시고 그렇게 이제 거기 주치의가 그렇게 아예 말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물이 에너지를 만드는 법칙이라고 할까요? 신체의 기능?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 자체가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물이 일으킬 수 있는 이 수력 에너지 엄청나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탈수되면 우리 몸의 기능적 수행이 저하됩니다. 무조건. 예를 들면 머리도 안 돌아갈 수 있어요. 뇌도 막힐 수 있어요. 그리고 둔해질 수 있어요. 시력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후각도 있습니다. 심지어 청각까지도. 듣는 것도 물이 부족하잖아요. 훨씬 덜 들립니다. 나는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귀 파장을 통해서 검사해 보면 훨씬 더 못 느껴요. 그리고 제가 느낄 때는 물이 부족하잖아요. 되게 피곤해요. 그냥 막 눈이고 막 어디고 엄청 피곤해.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잠 잘 올 정도 피곤한 거 말고 필요한 거 있어요. 좀 짜증나는 피곤함 있죠. 네, 그런 거 물 적게 마시면 그냥 이유 없이 막 짜증내는 사람들 있죠.
물 많이 마시게 하세요. 그럼 짜증 덜 냅니다. 네. 그리고 탈수에 가장 민감한 장기가 어딘 줄 아세요? 가장 민감한 장기가 뇌입니다. 인체 약 9조 개의 뇌세포와 신경세포가 뇌에 있는데, 인체 건강 조화를 위해서 뇌는 몸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복잡한 활동을 위해서 가장 뇌가 필요로 하는 것이 수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면 몇십 분 만에 뇌까지 갈까요? 아니죠. 몇 분 만에 갑니다. 한 잔의 물을 마시면 그냥 1분, 2분 만에 그냥 뇌까지 쫙 가버려요. 그리고 뇌가 사용하는 수분 양이 2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뇌세포는 85%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뇌 자체가 여기 되게 딱딱한 것 같지만 세포가 물로 되어 있어요. 물로 85%가. 그리고 혈액순환의 20%가 뇌로 갑니다. 무엇을 주기 위해서? 산소 혹은 물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안 돼요? 많이 마셔야 되겠죠. 만약에 물이 부족하잖아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데가 뇌세포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뇌의 정상적 기능은 혈액순환에 달려있는데, 이 혈액순환은 수분을 얼마큼 어떻게 섭취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뇌는 우리 몸을 잠재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팔이 몸을 잠재우는 거 아니고요. 네, 심장이 몸을 잠재우지 않습니다. 어디가 잠재워요? 뇌가 몸을 잠재워요. 그래서 뇌에서 무슨 호르몬을 만들어요? 멜라토닌 호르몬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빛이 없을 때 우리 이 눈의 망막에서 빛이 안 보이게 되면 잠이 옵니다. 우리 몸에는 인체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잠자는 시간이야. 너 잠을 자야 돼. 뇌가 명령 체계를 떨어뜨려서 몸을 재웁니다. 몸을 다 재워놓고 자기는 뭐를 할까요? 하루 동안 있었던 미웠던 사람 막 저장해 놓고요. 그냥 나에게 잘해준 사람 저장해 놓고요. 아름다웠던 거 저장해 놓고 다 저장한 다음에 또 뭐를 할까요? 몸의 대사는 느리지만 우리 몸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 혈액, 폐, 심장 계속 순환을 시키면서 잠도 자지 않으면서 합니다. 단연 뇌가 쉰다는 것은 우리가 뇌를 통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 게 뇌는 쉬는 거지, 뇌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하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근데 이때도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그래서 잠이 자주 깨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잠자리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면 자꾸 잠잘 때 뭔가 뒤숭숭한 꿈을 꾸고요. 그 다음에 갈증이 나고요. 우리 잠자다 말고 갈증 나죠. 특히 여러분 저녁에 뭔가를 많이 먹고 자잖아요. 그러면 계속 입이 마르고 막 깨요. 입이 텁텁하고 그냥 물을 찾게 돼요. 그럼 뇌가 정말 짜증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는 지금 자기도 좀 쉬어야 되는데, 자기가 할 일 딱 물만 충분하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몸을 억지로 깨우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물 마시러 가게 하는 거죠.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녁 잔뜩 먹고 주무셨을 때, 치킨, 뭐 프라이드 치킨이 뭐 이런 것도 실컷 먹었을 때 잠자다가 막 깨워 안 깨워? 깨서 막 뭐 먹어요? 또 물 마시러 가죠. 특히 뷔페 가서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저녁에 어떻게 될까요? 잠자면서 갈증이 나요. 갈증이. 자, 그래서 저녁에는 정보 처리도 많이 해야 되고 기억 저장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꼭 마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자기 전에 물 많이 마시지 마시고 평상시에 많이 마셔주세요. 평상시에.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야간요를 보이지 않을 정도의 물을 마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